네,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53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분지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은 종이를 복사를 하는 그런 컴퓨터 복사하는 그런 복사지를 많이 써서 옛날에 저희들이 많이 다루던 종이는 요즘 별로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어릴 때는 많이 다뤘고 지금도 학생들이나 이렇게 종이를 여러 가지 종이를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분지란 말을 제가 이것이 한자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고 조금 웃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글자입니다. 네, 글자를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마분지예요. 한쪽 면은 하얗고 뒤쪽 면은 좀 느리끼리한 좀 거친 그러한 것이 이제 마분지가 되겠습니다. 왜 마분지라 할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마, 똥분, 종이지. 뭔가 이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똥종이다. 네, 마분지의 뒷면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마는 부수자입니다. 자, 이 똥분, 분이라는 글자는 두 개를 나누어 보면 쌀미와 아랫부분은 다를 이다 되겠습니다. 이상이 있다, 차이가 난다 할 때 이가 되겠습니다. 틀린다, 다르다고 할 때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것이 분이 되었을까요? 쌀을 먹었는데, 쌀로 밥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것은 쌀과 다른 것이 나온다. 변이, 먹는 밥과는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달을 잃었습니다. 쌀로 만든 밥을 먹었는데, 다른 것으로 배출이 된다. 배설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뜻을 가지는 그런 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만든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글자 만든 사람들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글자를 만들죠. 우리가 분뇨 처리한다. 뭐 그럴 때 우리가 가끔씩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네. 이제 쓰지는 못해도 이 글자를 어디서 쓴가 보면 이렇게 두 개만 나누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겠죠. 네. 자, 종이지는 가는 실멱과 각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실멱은 실사변이라고 합니다. 원래 한자로 실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적습니다. 이것이 시를 뜻하는 실사예요. 단독으로 쓸 때는 이것이 시를 뜻할 때는 이 글자를 씁니다. 근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쓸 때는 두 개가 많으니까 하나 지웁니다. 하나 지우고 하나만 적습니다. 자, 두 타래의 실이 있는데 하나를 뺐으므로 실이 좀 가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실멱이다. 네, 멱자는 우리가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실사변 또는 실사라고 해도 대략 통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왜 종이에 실사가 들어갔느냐? 종이를 만들 때는 뭐 요즘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뭐 나무라든지 이런 펄프가 들어가겠죠. 옛날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무를 얇게 깎아서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피라든지 또는 헝겊이라든지 천이라든지 못쓰게 된 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칼로 이렇게 잘게 잘라서 종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과 시를 뜻하는 가는 실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각시, 시가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칼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과는 닮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 글자를 보면 또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 글자를 뭐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쓰는 것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칼인데 칼이 왜 각시, 시냐? 네, 각시도 우리 각시라면 그 아내를 얘기하죠.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렇죠? 시라고 하는데 요즘은 성시가 어디에 무슨 성심입니까? 물을 때 쓰는 것이죠. 자, 칼이 왜 그렇게 통하느냐 하면 옛날에 짐승을 잡았습니다. 사냥을 해서 잡아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칼로 이렇게 잘라서 요리를 하겠죠. 요리를 해서 둥글게 같이 앉아서 먹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입니다. 한 식구, 내 피부치, 내 가족이 먹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그런 것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천을 칼로 잘게 잘라서 종이를 만든 것이 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분지라는 것을 보면 이제 아시겠죠? 마분은 말똥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런 거 볼 기회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것이 동네 마을에 꽤 있었습니다. 마차를 모으는 마부 아저씨도 있었고 제가 아는 분도 있었어요. 어릴 때는. 예, 그래서 소달구지도 있고 마차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그것과
이 마분지 종이 뒷면이 유사하게 연상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한자 문화권에서 이것을 마분지라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일본도 마분지라고 씁니다. 이 글자를 가지고 씁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마분지다. 그 이외에 다른 종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런 종이들은 다 알고 있는 종이인데 한자로 생각을 미처 못했다면 오늘 한자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시죠. 섭자지라는 것이 있죠. 주로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예전에는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글자를 배울 때 원 글자가 있으면 그 위에 이 섭자지를 놓고 따라서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섭자지는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죠. 그리고 어떤 밑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보고 합니다. 배울 섭자 글자 자지요. 글자를 배울 때 쓰는 종이다. 그래서 섭자지다. 모조지라는 것도 있죠. 모조지 전지를 사서 뭐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상에 깔고 뭐 하기도 합니다만 모조지. 옛날에 큰 어떤 포스터, 뭐 벽보를 그린다든지 할 때도 많이 썼죠. 근데 여기서 모조지는 모조한 종이라는 뜻이죠. 모조, 모조품, 짝퉁. 예. 그렇게 어떤 종이를 흉내내서 만든 종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꽤 색이 하얗죠. 그래서 많이 쓰는 종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종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종이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모조지다. 모조한 종이다는 뜻이죠. 미농지라는 것도 있죠. 투명하고 조금 반들반들하고 굉장히 질긴 종이죠. 트레이싱지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때는 미농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특산 종이다. 미농은 일본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미노라고 합니다만 그 미농지예요. 갱지, 갱자는 다시 갱생한다. 그때 쓰는 갱입니다. 다시 만든 종이죠. 원래 처음으로 좋게 만든 종이를 이렇게 책이나 잡지나 이렇게 다 쓰고 나서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로 다시 또 제2차로 재활용해서 종이를 만들죠. 그래서 다시 만든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하얗거나 고급 용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종이. 특히 신문지에 많이 씁니다. 그것을 갱지라고 하는데 다시 갱자로 씁니다. 화선지라는 것도 있죠. 동양화,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서예를 한다든지 쓸 때 우리가 화선지를 많이 씁니다. 이 그림화입니다. 그림 그리는 선지라는 뜻이에요. 선지. 선지는 무엇이냐 하면 중국에 있는 지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 안희성이라는 곳에 선성, 우리 읽기로 선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종이가 선지다. 그것을 동양 삼국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그런 종이로 사용했다 해서 화선지가 됩니다. 창호지도 많이 쓰죠. 이것은 창문을 뜻하죠. 호는 지포인데 대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과 문에 바르는 종이다. 그렇게 되겠죠. 한자말은 아닌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켄트지. 켄트는 영국의 켄트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분지와 종이와 관련된 그런 낱말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